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여기 상당히 이제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네, 대충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신정동의 단독주택인 제가 이제 거리 뷰로 잠깐 보니까 예, 단층 굉장히 오래된 주택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신정동에 이제 단독주택이신데 이 단독주택을 지금 보유 중이시란 말이죠. 네네. 근데 얘를 지금 매도를 할까? 아니면 새로 또 허물고 좀 지어볼까? 예, 예. 매도를 한다면 지금 시점이 맞는가?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은요. 예, 토지 이렇게 이제 용적 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지적 편집도라고 이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토지의 용도가 이제 표시가 되는 지도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여기 이제 준주거 지역이에요. 예, 예. 준주거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거고, 요 바로 아래쪽에 뭐 길만 건너면 이쪽 아래쪽은 지금 이 부분들은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2종 일반 예. 주거 지역. 예, 예.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시면 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정한 용적률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500%가 되는 거예요. 네. 용적률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 바로 길 건너에 보면 2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거든요. 네. 건물 자체를 바닥 면적에 합의게 된 건데 이 뭐 그렇게 크게 지금 거의 한 3.3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토지 자체가 그만한 귀족 토지라는 거예요. 귀족 토지.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서울에다가 신축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 시행령을 이제 조례를 봐야 되는데 조례를 보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은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400%가 되는 거고요. 예.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120%. 물론 마찬가지로 3.3배 차이가 지는 그런 토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단독주택을 매도를 하고 네. 그 돈으로 매도 금액을 가지고 우리 같은 준주거 지역 땅에다가 이만한 이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한 55평 정도 돼요. 대지 면적이 55평이에요. 네. 55평짜리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을 사시겠지. 그죠? 네. 다가구 주택을 사신다고 했을 때 매도한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살 수 있을까라 싶은 거예요. 매도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새로 물건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물건 자체를 새로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매도 금액으로 그대로 수평 갈아타기가 될까? 왜냐하면 지금 이 주택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토지하고 건축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토지 가격이 뭐 물가 지표에 뭐 최첨단에 있으니까 이 토지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성하는 토지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데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시청자님은 기존에 확보하고 계시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준주거 지역의 땅을.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매도해서 새로운 것들을 뭐 신축을 구입한다든가 뭐 아파트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네. 당연히 신축을 하셔야 돼. 당연히. 예.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고 예. 했을 때 지금 대지 면적이 55평이잖아요. 네. 55평이면은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지역이 준주거 지역 땅이기 때문에 주변에 좀 이렇게 허물고 여기가 굉장히 노후된 목동 로데오 패션문화거리라고 해서 노후된 주택들 지금 허물고 이 준주거 지역에다가 새로 이제 뭐 도시형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주택들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좀 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먼저 따져볼게 이쪽 자체가 목동은 저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곳들은요 학원가로 대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학원가의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6년 정도의 기간을 동안을 학군 이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학군 이민 수요들이 많아. 지방에서들도 네. 오고 또 서울 외곽 지역에서 학군이 그렇게 학원이 발달돼 있지 않고 학군이 예. 떨어지는 그런 외곽 쪽에서들도 많이 또 이쪽 목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저 중계동 쪽으로 가는데 특히나 이 목동 쪽은 서울 서부권에서는 최고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일산에서까지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예, 지방에서도.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투룸이 좋을 것 같아요. 투룸. 예. 투룸으로 하시게 되면 대지 면적 55평 정도면은요.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연면적 한 130에서 140평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마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을 끼고 2층부터 6층 그러니까 총 층수는 6층이 되지만 5개 층을 또 이제 주택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한 층에 2세대씩 넣게 된다라고 하면 총 10세대 투룸으로 내가 지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130에서 140평 정도가 연면적이 나올 텐데 이 정도면 요즘 뭐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오른 건축비를 적용한다라고 해도 평당 한 650에서 700만 원 정도 잡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연면적이면은 9억에서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9억에서 10억 정도 들이면 이 학원과 목동역에서 불과 5분 내 거리에 있는 곳에 신축 주택을 지으면서 자, 10세대 정도 지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1억 보증금 1억 정도 환산하게 되면 월세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 받아도 60에서 70만 원은 받거든요. 네. 그러면 10세대니까 보증금 받는 거로 해서 공사비는 다 커버가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그냥 6, 700만 원 정도는 뭐 대출 조금 일으키신다고 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내 수익 그냥 탄탄하게 한 500만 원 이상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나 우리 집에 거주해. 여기 세 주면서 월세 나와. 나중에 이쪽 목동 같은 경우에는 강북 횡단선에 대한 또 호재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들 28년도 개통 예정은 돼 있지만 뭐 물론 1, 2년 늦어진다고 해도 저쪽 위쪽에 상암동 있지 않습니까? 네. 상암동이라든가 뭐 그쪽으로 이어지는 당연히 목동 학군 쪽을 목동 학원가 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학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편리한 이 교통 따라서 강북 쪽에서도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원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학원 종사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런 쪽에 있는 학원가에 있는 우리 투룸이라든가 1.5룸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이거 매도한다고 해서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에 뭐 가 보시면 그냥 잡혀 있는 시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매도를 곳곳에서 하면서 새로 신축들로 건물들을 올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매도가 이루어졌던 그 실거래 가격들이 있을 거니까 네. 시세는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조차도 알아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아, 예. 내 돈 안 들이고 그냥 보증금으로 새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 돈 안 들여서 새 건물 짓지 거기에 지금은 발생하지 워낙 오래된 단층 단독주택으로 제가 거리 부상 보였었는데 지금은 뭐 월세 얼마 나오지도 않을 텐데 월세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집니다. 앞으로도 목동이 이제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완화 규정을 적용받으면 목동에 네.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얘네도 순차적으로 재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목동 이주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도미노 현상으로 3룸, 2룸, 원룸으로 해서 옆에 아파트, 빌라 이렇게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새로 지은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또 교통의 개선이 되면 될수록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이 목동 학원가가 뭐 하루 사이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 아주 좋은 거 갖고 계시는 거니까요. 주변의 건축업자들 좀 알아보시고 시공사 좀 네. 알아보시고 해서 저는 신축하시는 방향으로 좀 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관리 방안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네네. 거기에 투룸 말고 쓰리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룸도 아파트 어쨌든 이쪽 지역이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파트들에 거주했던 분들이 뭐 쓰리룸은 당연히 아파트 대체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거든요. 예. 세대 수가 적어질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아마 도면을 한번 그려보시면 설계사에 맡겨가지고 도면을 한번 뽑아보시면 예. 되는데 쓰리룸을 하나 맞춰놓게 되면 어줍지 않은 원룸을 하나 껴야 될 것 같을 거예요. 예. 토지 면적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대지 면적 때문에. 예, 예. 제가 봤을 땐 그냥 투룸으로 메꿔 넣는 게 이상적일 것 같아요. 아, 예.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